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은 해결을 했고요. 뭐 스크롤 부분은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스크롤 부분은 애니메이션이니까 요 비디오 영역 말고 뷰박스 안에 스크롤 부분을 포지션 앱솔루트 주고 레프트 50%에 버텀 주고 가로값 높이값 이렇게 주겠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보더 3픽셀 솔리드 보더 레디우스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로값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좀 더 이동하겠죠. 그럼 보더 사각형의 어떤 틀 형태가 나온 상태로 배치가 될 거고, 자, 요거는 형태가 배치가 되겠죠. 이때 저 아래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요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앱솔루트의 기준이 되는 뷰박스 자체를 우리가 내러티브로 바꾸시는 순간 위로 안착이 되니까 맞춰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는 뭐 이제 실제로 A 태그 담고 뭐 스크롤 하세요 뭐 하세요 라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뭐 실제 하이닉스 사이트를 보니까 가운데 점이 들어있고 밑에 이렇게 화살표가 움직이는 건지 영상 자체를 제가 아예 보질 않았어요. 보질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볼까요? 쓱. 자, 여기 위아래 따로 움직이고 아래 또 움직이고 두 개가 움직이고 있네요. 저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그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자, 이제 하도 해보셨으니까 저는 비포와 애프터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비포 같은 경우에는요, 컨텐트, 자, 디스플레이 블락, 가로값, 사물함값, 자, 높이값 써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 쓸 거고요. 자, 전체 높이가 조금 줄일게요. 버텀도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박스가 배치가 돼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끝에 보이시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이 아이를 저는 포지션 앱솔루트로 레프트 50% 탑. 자, 픽셀 관리는 섞었었지만 나중에 바꾸면 되는 거고요. 하면 여기 있죠. 자, 높이가 너무 작아 보이네요. 한 8 정도 늘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기 때문에 보더 레디우스 이렇게 넣어주면 사물 넣어도 되고요. 끝에가 동글동글하게 바뀌지 않을까.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레프트 50%에서 값만큼 반전 이동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가운데 오죠. 자, 실제 사이트의 효과처럼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맨 밑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요 하단까지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실 거라면 방법은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은데 요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50% 정도로 써봅니다. 요쯤 내려오는 거 맞죠?
요즘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실제로는 뭐 마진 탑을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따로 해서 마진 탑 마이너스 하면 위로 강제로 끌어올려줍니다. 너무 많이 올렸군요. 1. 요정도 딱 맞네요. 자, 요 마진탑을 1 REM부터 0까지 움직이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키 프레임즈 m 휠 임의로 만들고, 자, 0% 100% 그죠? 하나는 마진 탑을 여기에, 하나는 마진 탑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누구를 m 휠을 이지 약간의 천천히 빨리 가다 천천히 가던 어떤 흐름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쓱 약간 이렇게. 저거 사실 보니까 위아래 움직이는 것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한쪽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피니트 라고 쓰고 alternate 쓰면 그래서 스크롤에 대한 이야기. 스크롤은 앱솔루트를 걸고 그냥 비포에다가 어떤 흐름과 형태를 잡고 일정 시간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이 변화하는 거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양쪽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얼터네이트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좀 더 편해서. 근데 이제 뭐 실제 있는 하이닉스나 이런 사이트처럼 약간의 전후의 변화를 좀 다르게 주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도, 자, 한쪽 방향이죠. 이건 얼터네이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화살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애프터로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폰트 어썸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애프터가 아니라면 div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 라고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이 두 개가 플롯인 것 같아요. 플롯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자, id conbox라고 쓰고요. 자, 가로값 100% 쓰고 높이값 오토로 써보겠습니다. 대신에 마진 탑 조금만 띄우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분해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살짝 형태만 확인을 해보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컨 박스 내부에 있는 박스 두 개는, 자,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씁니다. 그러면 컨 박스 안에 들어가는 dbl과 그 다음에 esg라고 하는 아이에 형태를 확인해 보면 자연스럽게 둘이 처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모르니까 저스트 컨텐트를 이용해서 한번 어라운드 써보겠습니다. 안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먹으면 좋겠죠. 자, 아쉽게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군요. 둘의 형태를 이제 추가적으로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원래는 H3를 감싸고 있는 형태에서 한 번 더 div를
감쌀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자, 클래스 inner area 마찬가지 ESG도 클래스 inner area 뭐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쓰면 각각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고민할 것도 없죠. 사실은 컨텐트 박스에 자식인 div를 패딩만 적당하게 주어도 되니까요.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럼 사이즈를 굳이 주지 않더라도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너 에이리어에서 사실은 뭐 합니까? 컬러를 줄 테니까 감싸는 거는 티가 나지 않을 거고 안쪽에서만 형태가 잡히는 걸로 바뀌겠죠. 아까처럼 간격이나 이런 게 비슷하게 조절을 되죠. 물론 아직 높이값이 이런 거 전혀 작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높이는 다릅니다. 이어서 하기 전에 몇 가지 수정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자, 저 위에 아까 GM 병역 있죠? 요거 자, 여기 가운데 와야 되는데 지금 위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조금 찾아봤는데, 자, LI 높이 값이 현재 꽉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높이 값을 자, 가로에 그렇다 치더라도 높이 값을 한 15픽셀 정도로 한번 줄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GMB 부분이에요. 지금 확인을 해 보시면 올라가 있죠. 자, 일부러 제가 좀 줄여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 가운데 배치하려고 하신다면 UL에서 패딩을 주거나 LI에서 마진탑을 줬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자, 온라인 컨텐츠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온라인 아이템즈를 통해서 센터라고 주시면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네, 가운데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I만 들어있는 경우에만 저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LI 높이 값을 아까처럼 100%가 되거나 오토가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I 값이 높이 값을 100%라고 놓는다면 얘나 마찬가지로 위로 배치가 되거든요. 자, 자동으로 처리되라 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방금 전에 보신 요 온라인 아이템 이렇게 센터라고 줬을 때 가운데 옵니다. 이게 희한하게도 아까는 안 먹었다가 지금처럼 줬다가 풀면 먹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없다고 쳤을 때 LI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고요. 없죠?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온라인 아이템즈를 센터라고 써버리면 LI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누구예요? 글자잖아요. 실제로는 글자잖아요. 그 글자들을 위아래로 가운데 배치한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에 들은 LI 높이 값이 자동으로 처리했을 때 그냥 어떤 단계만 거쳐가지고 박스 자체를 가운데 놓을 거냐, 아니면 글자 자체를 가운데 놓을 거냐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LI 안에 내용들도 플렉스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이 정도.
자, 부연 설명 드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마지막 부분 하나만 할게요. 자, 마지막 부분에 통화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데이터 박스였죠? 자, 얘를 할 건데,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사이즈가 없었군요. 그냥 사이즈는 아까 보니까 그냥 고정된 어떤 크기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쟤네들은 고민할 거 없이 적당하게 300픽셀이면 300픽셀이라고 써주시는 게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이너 에리어 둘 모두 사실은 높이값 모두 이 박스, 감싸고 있는 박스에 맞춰 가지고 100%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데이터 박스 보겠습니다. 자, 가로값은 100% 그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때로는 최대값이 필요한 형태인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걸 뭐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갈 리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우는 사실상은 별로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맥스 위드 썼을 때 90% 정도만 제한을 건다던가 아니면 1600 픽셀 정도로 제한을 건다던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은 적어놓으면 높이값이 변할 이유가 없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틀은 끝난 거고,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박스 안에 들어가는 UL 사이즈 줘야겠죠? 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이게 다고요. LI들 처리할 거예요. 근데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배치할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안에 들어있는 DL, 이것도 사실 할 게 없죠. 있어야지 뭘 하겠죠. 자, 높이 값도 쓰고 끝낼 겁니다. 자, LI 같은 경우는 높이값, LI의 가로값은 안 썼어요 아직. 그 다음에 또 DT는 폰트 사이즈를 주고 폰트 웨이트를 줍니다. 그럼 DD는 폰트 사이즈를 조금만 키울게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을 주고, 뭐 사이 간격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다면 마진을 이용하시든 패딩 탑을 이용하시든 주시면 되겠죠. 자, 너무 많으니까 밑으로 떨어뜨려서 사이즈를 완벽하게 다 쓰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 정도만 만들어 놓고, 자, 이건 조금 더 키울까요? 1.7 RE 웨이트를 썼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수정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스몰이 엄청 많이 작아지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작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스몰은 폰트 사이즈를 줄이고 겸사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 자, ABBR을 전 리셋에다 쓴 줄 알았더니 따로 안 썼나봐요. 그럼 ABBR에 들어가는 것도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애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지? 오타네요. 그러면 현재 내용을 가지고 자, 레이아웃 배치하겠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li의 가로값을 열심히 플롯과 함께 썼겠죠. 물론 다른 건 아닙니다만 저는 ul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씁니다. 그럼 자동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렇죠? 전체 감싸는 박스에 마진 탑이 없으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좀 띄울게요. 그럼 쭈루룩 배치가 끝납니다. li 자체에서 약간 안쪽으로 좀 공간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 패딩 주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도 공간은 생기지만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는 건 없습니다. 되게 편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인다. 보더 라이트 1픽셀 솔리드 넣어줍니다. 자, UL에가 흰색 줄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줄고 누르고 알아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보기 싫다 그렇다면은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하기는 하셔야겠죠. 오토가 아니라 뭐 필요한 만큼 조금 설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높이 값이 있었군요. 자, 조금만 더 늘리고 조금 더 조정 100% 조절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뭐 제가 막 짜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튀어나간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박스 사이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조절은 해야겠죠. 사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은 돼요. 개선은 되지만 일단은 자, 이렇게 쓰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박스를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자, 글자들이 위로 가 있어요. 나는 위에 가는 거 싫은데 아래로 내려오고 싶은데 이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li 자체에서 우리 이전에 할 때는 얘를 포지션 레러티브를 걸고 안쪽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포지션 앱솔루트 걸고 가운데 기준으로 위아래 배치하고 막 되게 이상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얘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고 li 자체에서도 다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거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를 줍니다. 지금 보면은 DL도 꽉 차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DT와 DD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네요. 그러니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체는 LI가 아니라
DL 기준으로 가야 되겠군요. 자, DL 기준으로 가운데 줍니다. 그러면 어라? 가운데 오긴 왔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배치가 됐죠? 위아래가 아니라. 자, 이때 찾아내야 되는 거는 분명히 플렉스를 썼는데 좌우만 먹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되더라 라고 했던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보면 자, 쭉 여기 있지. 플렉스 디렉션 방향을 기본은 로우지만 우리가 아까 본 건 세로를 원하니까 컬럼을 써야 되네요. 그러면 플렉스 디렉션에 컬럼으로 하니까 세로로 배치되게 됩니다. 그럼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가 아니라 얼라인 컨텐츠의 센터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써봅니다. 안되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좌우 기준의 센터였던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저스틱 컨텐츠의 센터였죠. 세로 기준으로 바꿨으니까 얘도 세로 기준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방향만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지 다른 걸 고민할 건 없는 거죠. 가로 기준의 센터였던 걸 세로로 돌렸으니까 세로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운데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더라.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가로용만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긴 하지만 때로는 세로가 필요한데 주로 언제?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배치하는데 가운데 배치하는 거 원할 때는 필요하더라.